자, 유리함수 기본적인 개념 2부예요. 2부에서는 우리가 1부에서는 뜻과 기본꼴에 대해서 기본꼴 중에서는 좀 특징 위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징 위주로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2부에서는 일반형과 표준형, 많은 적게 적어놨지만 그리고 어떤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이용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2부 합시다. 그다음 역함수 포함해서 3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이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를 일단 자, 일반형과 표준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인가요? 제목은 일반형과 표준형 이렇게 적었지만 요 용어는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유리함수 하나 예를 들어놓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책에 있는 얘가 좋으니까 책에 있는 애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x 플러스 1분의 4x 마이너스 3. 책에 있는 내용이라는 거는 쌤이 준 어떤 개념 노트 거기에 있는 예입니다. 자, 요거 유리함수예요. 분수식, 유리식, 유리함수인데 우리가 이 형태를 딱 봤을 때 교과서 표현에서는 우리가 유리식에서는 기본적으로 차수가 같으면 대분수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건 가분수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대분수로 표현하는 방법은 빠르게 하는 방법도 있었고 교과서 표현대로 하는 방법이 있었고, 교과서 표현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분모인 x 플러스 1을 그대로 분자에 쓰죠. 첫 번째 스텝 이렇죠. 그리고 4x를 만들어야 되니까 4를 곱해 놓읍시다. 그리고 나서 계산 4x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3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7을 이렇게 또 연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분리하면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7. 자, 여기 마이너스 7을 이 마이너스를 여기도 써도 되고 마이너스를 여기도 써도 되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4죠.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쌤이 유리함수에서 연습을 했었지만 이제 빠르게 하는 방법은 이거죠. x 플러스 1을 그대로 적어놓은 다음에 어떻게 했었냐면 여기 x의 개수 1분의 4 부호까지 포함해서 여긴 지금 플러스죠? 1분의 4 플러스 1분의 4 4를 그냥 그대로 씁니다. 그 4가 여기죠. 그리고 나서 이 4와 x 플러스 1을 곱해서 4x 마이너스 3을 만들면 되는데 계산을 해봅시다. 이거 곱하면 4x죠. 그럼 해결이 됐고 곱하면 4야. 마이너스 3이 나오려면 마이너스 7을 바로 쓰면 되는 거죠. 우리 이 정도는 암산이 되잖아. 그지? 한 번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이건 이제 분수식, 유리식에서 우리가 많이 다뤄봤었는데 x 마이너스 5분의 2x 플러스 1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것도 표현을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분모를 그대로 씁니다. 그대로 써놓고 x의 개수가 1, x의 개수가 2죠. 1분의 2 부호까지는 플러스지? 플러스 2를 바로 써. 이거 마이너스 줘가지고 그리고 나서 계산합니다. 2x 해결이 되고 마이너스 10이야. 1을 만들려면 11을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이게 빠르게 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교과서 표현대로 쓰고 싶으면 x 플러스 1을 그대로 적어놓고 4x를 만들기 위해서 곱하기 4를 하고 어떤 연산을 더 추가적으로 해줘야 되는지 생각해보면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럼 위로 올라가서 이 얘기에서 이제 계속 그대로 할게요. 자, 일단 y는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7 플러스 4. 자, 요런 용어는 이렇습니다. 자, 이거 일반형이라고 하고 이제 표준형이라고 해요. 이거를 이렇게 고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요 놈을 이렇게 고친다라는 거는 이 4를 분모를 x 플러스 1로 만들어서 통분하면 이게 됩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유리함수 하기 전에 유리식에서 연습 많이 했었죠. 자, 이건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요거를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냐? 해석.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y는 x분의 마이너스 7 있죠. 자, 요놈의 그래프를 자, 달라진 거는 여기 x 플러스 1과 플러스 4야. 그러면 요놈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 얻어지는 식이잖아. 그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여기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건 y 대신에 y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여기 y 대신에 y 마이너스 4 대입한 마이너스 4를 이항한 게 이제 플러스 4인 거죠. 여기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기본적인 꼴에서 이건 평행 이동한 놈입니다. 그러면 살펴보면
자, 달라진 거는 이 분모 x가 x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 없던 게 4로 됐죠. 건들지 않는 놈은 여기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7은 건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것도 살펴볼 수 있어요. k에 해당하는 거죠. k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이 같아. 이 x가 x 플러스 1이 됐다는 거는 좌우로, 지금 이 문제 상황에서는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플러스 4라는 거는 상하, 위아래,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거야. 그러니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하다 보면 완전히 포개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k의 값이 같으면 이 두 개의 그래프는 완전히 평행 이동을 통해서 포갤 수가 있다라는 이제 결론이에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요놈의 그래프, 요놈의 그래프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래프 그려보도록 합시다. 여기 x축, y축. 자, 이제 점근선을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점근선을 파악을 해야 돼요. 정의역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정의역이라는 거는, 정의역은 우리가 이 기본 꼴에서 했듯이 분수함수 유리식에서는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분모가 0이 되도록 하는 x는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그러니 정의역은 x는 마이너스 1을 제외한 모든 실수는 다 가능합니다. 알겠죠?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0으로 하는 놈이 제외하고 그 다음 치역, 함수값이라고 하죠. 함수값. 치역은 이게 요놈 자체가 지금 0은 아니잖아요. 0은 아닌데 4를 더해서 4를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죠? 그러니 치역 y는 4를 제외한 모든 실수,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치역입니다. 치역. 정의역과 치역 빨리 체크할 수 있겠죠? 자, 여기만 보면 가능합니다. x 플러스 1, 0은 되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되겠구나. 그 다음에 여기를 그대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4. 치역은 4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그럼 이거 두 개의 힌트를 얻어서 우리가 점근선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점근선의 방정식이라고요. 점근선 방정식 이렇게 할게요. 자,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1, y는 4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먼저 그립니다. 점선으로. 마이너스 1은 여기죠. x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4. 자, 4입니다. y는 4. 이 점근선을 그려놓고 그래프를 그리는데 마이너스 7이기 때문에 이 문제 상황에서는 자, 여기랑 여기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제 이 반대쪽도 그릴 건데 여기 y절편 있잖아요. y절편은 항상 체크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왜냐면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구하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y절편을 체크해야 돼. 만약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왜 4사분면 안 지나죠? 그죠? 그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 몇 사분면이 지나지 않는지를. 그렇다는 건 이제 우리는 y절편을 항상 체크를 해야 됩니다. y절편을 체크를 한다는 건 이제 우리가 x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나온 y 값이죠. 0을 대입하면 여기도 좋지만 똑같은 식이라면 여기다 대입하는 게 훨씬 계산이 빠르게 깔끔하죠. 0을 대입하면 1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을 지나갈 거니까 이 정도 합시다. 마이너스 3.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죠. 좀 대칭으로 그려야 되니까 이 정도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자, 그래서 점근선을 먼저 그려놓고 y절편 체크해서 그리기. 한 쌍으로. 자, 여기까지 되죠. 자, 그 다음에 유리함수에서는 어떤 대칭성에 대한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대칭성을 더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할까요? 대칭성. 자, 점대칭이 있는데 점대칭은 아까 우리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이었기 때문에 보입니다. 점근선의 교점은 마이너스 1,4야. 자, 요놈에 의해서 대칭을 이루고 점대칭 마이너스 1,4 요놈에 의해서 대칭을 이룬 다음에 선대칭도 썼죠. 선대칭은 기울기가 1과 마이너스 1인 직선
이 교점을 지나가도록 작성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y는 기울기가 1짜리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기울기가 1인데 마이너스 1,4를 지나야 하기 때문에 계산해보고 싶다.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서 함수값이 y는 4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플러스 5 이렇게 하면 되겠죠? 대입하면 성립. 자, 요게 요놈입니다. 기울기가 1짜리인 요게 y는 x 플러스 5의 그래프. y절편은 5인 거죠? 이 직선에서는 5 이렇게, 여기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대칭을 이룹니다. 또 있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나서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니까 4를 만들려면 3을 더해야 되겠죠? 이 식은 여기에요. 서로 수직을 이루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죠. 이렇게. 지금 그래프가 완전히 잘못됐어요. 이거 y절편 3이기 때문에 여기 3을 지나가야 되는데 3을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잘못 그렸어. 우리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어쨌든 원점을 지나가면 안 되고 3을 이렇게 지나가야 될 때 여기 3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점대칭과 선대칭 요 힌트를 지금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유리함수에서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좀 평행 이동한 식을 좀 정리를 해봤고 추가적으로 이거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식이 주어졌을 때 그래프를 그려서 특징을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이제 거꾸로 특징이 주어져요. 특징이라는 거는 어떤 점근선의 방정식이든 아니면 어떤 점대칭, 선대칭에 대한 힌트를 주어집니다. 요놈에 의해서 대칭입니다. 이 두 개의 직선에 의해서 대칭이 된다. 자, 이러면 이제 유리함수인데 만약에 마이너스 1,4에 대해서 서로 대칭을 이룬다라고 했으면 우리가 점근선의 교점에 의해서 우리 대칭이 이루는 거잖아. 그러니 얘를 관찰을 하면 바로 점근선이 x 플러스 1 마이너스 1,4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하는 순간 바로 x는 마이너스 1 y는 4 요놈에 의해서 대칭을 점근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쓸 수 있구나 할 수 있고, 자 그렇다면 x 플러스 1분의 이제 y는 여기 4 여기까지 바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르는 k는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살펴보는 거죠. 자, 반대로 선대칭에 대한 힌트가 주어졌어요. 자, y는 x 플러스 5랑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했으면 이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이라는 거는 두 직선을 연립했을 때, 연립한다라는 건 뭐 x 플러스 5 대입법해야 되는 거죠. 대입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 요거 성립하도록 하는 x를 찾아보면 x는 이제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뭐 4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두 직선의 해 연립방정식으로 해를 구하면 이제 교점이고 그 교점이 유리함수에서는 점근선의 교점일 거니까 해를 구해서 마이너스 1과 y는 4가 점근선의 방정식이고 점근선이겠구나 하면 또 이렇게까지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k는 문제 상황에 따라서 조건을 좀 더 추가해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게 일반형과 표준형에 대한 내용이고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좀 정리를 하고 우리가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이용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울게요. 자, 이어서 네 번째죠.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의 기본적인 형태는 y는 x분의 k인 거고, 이제 k는 0이 아니죠. k는 0이 아닙니다. 자, 이랬을 때 k의 역할이라는 거는 k가 양수면 점근선을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k가 음수면 점근선을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이게 첫 번째 특징. 자, 그다음 두 번째, k의 절대값이 이것이 클수록 점근선의 교점에서 멀어진다. 점근선의 교점에서 멀어집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두 개의
유리함수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유리함수가 서로 포개지는지, X축으로 평행 이동하고 Y축으로 평행 이동했을 때 서로 포개지는지 살펴보는 거는 K가 같으면 되는 거죠.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 할까? 평행 이동해서 겹쳐지는 그래프. 평이었을 때 평행 이동해서 겹쳐지는 그래프를 살펴본다는 것은 분모의 x의 개수죠. 분모 x의 개수를 1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비교해요. 1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k가 같아야 돼. k가 같아야 합니다. k가 같아야 합니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y는 x분의 5 이런 거 예를 들어볼게. 그리고 나서 이제 y는 자,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두 개의 그래프가 평행 이동했을 때 겹쳐지는지를 살펴보는 건데 분모의 x개수 1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 여기는 x개수 5기 때문에 분모 분자를 5로 나눕시다. 5로 나누게 되면 x 플러스 1분의 5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해석 가능합니다. 이 절 k에 해당하는 5는 그대로야. 이미 포개죠. 해석은 요놈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하면 완전히 포개진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이것만 보고서는 판단하면 안 됩니다. 분모의 x의 개수를 1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됐죠? 중요?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자, 이제 본격적인 산술평균, 기하평균이 어떻게 이 문제 상황에서 얘기가 되는지 살펴보면 y는 유리함수가 있습니다. 유리함수가 있고 이 유리함수의 점근선의 교점에서부터 이 유리함수 위에 A라는 점이 있을 때 그 점 A까지 거리, 최소 거리까지 최소 거리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그리면 이런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y는 x-3분의 1분의 3 플러스 3 이렇게 해볼까? 자, 이 유리함수입니다.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점근선을 먼저 그려야 되죠. x축, y축을 그려놓고 점근선의 방정식 x는 3분의 1, 분모가 0이 안 되는 고놈을 가져가서 쓰면 되는 거고 y는 요 3, 그죠? 3분의 1 x는 3분의 1, y는 3 그려놓고 그 다음에 k에 해당하는 요놈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겠죠. 반대도 이렇게 그려지겠죠. y좌표 체크하면 이제 0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분의 3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이네. 이렇게 돼서 이게 마이너스 6을 지나갔구나. 자, 이런 식에서 점근선의 교점이 여기입니다. 점근선의 교점. 그리고 이 유리함수 fx 위에 점 a가 있는데 a가 하나 결정이 되면 이 점근선과의 거리가 나오죠. a가 좀 더 이렇게 내려옵니다. 거리가 납니다. 분명한 거는 이 거리보다 이 거리가 좀 짧죠. 계속 짧아지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길어질 때가 생겨. 자, 그랬을 때 최소 거리를 구해라 라는 문제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산술평균, 기하평균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산술평균, 기하평균부터 얘기하도록 합시다. 방법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 좀 지우고 할까요? 카메라 설정을 잘못했어. 잘려. 그래서 여기 넘어가면 잘릴 것 같아서 이제 여기 갑시다. 자, 일단은 저 문제를 풀 때 첫 번째 스텝은 어떤 미지수 하나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식을 작성을 할 수 있죠. 이 A라는 거는 이제 X좌표를 A라고 했을 때 Y좌표를 B로 하지 말고 미지수가 많아지면 어렵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하면 Y좌표가 나오는 거죠. Y좌표는 A-3분의 1 분의 3 플러스 3자. 이게 Y좌표입니다. 이게 첫 번째 스텝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스텝은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점근선의 교점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마이너스 3분의 1,3이죠? 그냥 3분의 1이죠? 그냥 3분의 1. 3분의 1,3에서 a까지의 거리 구하는 공식에서 거리를 구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거리라고 쓸게요. 거리는 루트 x좌표끼리 빼고 제곱하죠. a에서 3분의 1을 빼고 제곱 플러스 y좌표끼리 빼서 제곱을 하는데 여기 3과 3이 빼면서 사라질 거니까 a-3분의 1분의 3 이렇게 제곱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보면 요 놈과 요 놈이 어떤 서로 역수인 형태로 들어가 있죠. 무조건 뭐 역수는 아닐 거고, 3 때문에, 3의 제곱 때문에 역수는 아닐 건데, 우리가 산술평균, 기하평균이라는 거는 양수인 두 놈을 가지고 와서 이 루트, 요놈 두 개를 이렇게 곱했을 때 목표인 루트 안이 상수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요놈 두 개가 약간 역수 느낌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서로 약분이 돼서 상수가 나올 거니까. 정확하게 그런 꼴이죠. 그래서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의해서 루트 안쪽만 시행합니다. 루트 안쪽, 분호, 이 루트, 요놈 두 개를 안에서 곱하죠. 그럼 a-3분의 1 제곱이 서로 삭제가 되고 약분이 될 거고, 이제 3의 제곱 9가 남을 것이니까 이 부분이 이제 6이죠. 그죠? 그러니 최소값은, 이제 전체적인 최소값은 루트 6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 근호 안쪽을 산술평균, 기하평균 써서 답을 구했고, 루트는 이제 거리이기 때문에 이제 루트까지 써야 되는 거죠. 6수는 큰일 났죠? 그러니 이 부분의 길이는 이제 루트 6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소개만 해볼게요. 소개. 추천은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이해해서. 두 번째 방법은 y는 fx 유량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점근선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일자리인 직선, 선대칭, 일자리 직선을 작성합니다. 3분의 1,3을 지나며 기울기가 1인 직선 gx를 작성합니다. 그려놓고서 그 교점이 최소거리가 되는 점이거든요. 그러니 fx와 gx를 연립방정식으로 해서 해를 구하면 그 해가 교점이 될 것이고, 그 교점과 점근선까지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쓰면 바로 답이 루트 6이 나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좀 해야 할 게 많죠? 그죠? 그러니 추천은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의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이걸 좀 지우고 하나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문제도 있죠. 이게 몇 번이었죠? 4번이었나? 4번? 5번 할게요. 5번. 자, 5번 할게요. 자, 얘를 하나 들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fx는 x-1분의 책에 있는 걸로 해야 되니까, 자, 요놈의 그래프가 있고, 자, 요놈 위에 한 점 A, 점 A에서 요놈의 점근선의 수선의 발을 그립니다. 점근선 두 개가 있잖아요. 수선의 발을 그려. 그리고 나서 점근선까지 점근선 A, 그 A에서 수선의 발을 그렸을 때 생기는 직사각형 있죠. 그 직사각형의 뭘로 해볼까?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 이것도 산술평균, 기하평균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좀 스케치를 하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x는 1 점근선 그려놓고 y는 2. y는 2죠. 이렇게 그려놓은 상태에서 k는 1 양수기 때문에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0 대입하면 1, y좌표는 1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리고 나서 점근선의 교점, 자, 요점 P라고 할까요? P. 그리고 점 A에서 수선의 발을 떨굽니다. 떨구면 생기는 점이 Q라고 할까요? 자, 여기 R이라고 하겠습니다. 점이 두 개가 생기고 점근선이 두 개니까 직사각형이 보이는데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야 돼요.
둘레의 최소값, 둘레의 길이. 이것도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할 때 AQ의 길이하고 그 다음에 PQ의 길이를 더해서 요 2배 하면 되는 거죠. 둘레가 나오는 거죠. 자, 요식 그대로 쓰면 AQ의 길이는 A의 Y좌표에서 Q의 Y좌표를 빼면 되는 것이고 A의 미지수를 작성을 해야 되니까 A, B가 아닌 A-1분의 1 플러스 2라고 하죠. 미지수가 많아지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PQ의 길이는 A에서 A의 Y좌표에서 Q의 Y좌표 요 놈에서 요거 2죠 길이가 여기에서 요거 길이 2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2 사라질 거니 A-1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Q의 길이는 PQ? 잘못했어. 미안. 여기가 AQ죠. 그리고 AR의 길이 PQ? PQ의 길이를 하죠. 뭐 AR도 좋고 AR 하죠. AR의 길이는 A의 X좌표에서 R의 X좌표, P의 X좌표를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A였고 그 A에서 1을 빼면 길이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정리해주면 2배에 이렇게 2개 더하면 A-1 플러스 A-1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태가 지금 A는 1보다 크기 때문에 요거 양수고 요거 양수니 또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위해서 정리가 돼요. 그래서 2에다가 이 부분 산술평균, 기하평균 쓰니까 2 루트 안에서 곱셈이 돼버리면 1인 거죠. 그러니까 이 2는 4가 되겠네. 4. 그래서 둘레의 최소의 길이는 이제 4다. 이렇게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이용해서 유리함수는 다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루트 안이 깔끔하게 역수 형태가 나오거든요. 상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는 잘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일단 2부는 여기까지 하고 3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2부 끝.